안녕하세요. YDS로 사용성 높은 디자인하는 법의 유어슈 프로덕트 디자이너 수박수현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보고 계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유어슈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계 과정에서 얻었던 러닝들을 함께 공유하여 저희가 어떻게 사용성과 효율성을 높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프로덕트에서 사용할 디자인의 원칙과 구성 요소를 모아둔 시스템으로 색깔, 폰트 등의 시각적인 스타일부터 이로 구성된 버튼, 탑바 등의 디자인 구성 요소, 더 나아가 여백과 애니메이션 같은 디자인 원칙까지 정의하는 집합 구조입니다. 시스템에는 색깔, 아이콘,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파운데이션, 박스 버튼, 체크박스, 토글과 같은 아톰, 탑바, 바텀바와 같은 컴포넌트 등등 구조와 이름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일관적인 디자인 원칙과 요소들을 미리 정의해둔다는 점은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로그인 화면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보며 감을 잡아볼까요? 디자이너가 피그마에 미리 정의해둔 탑바, 텍스트 필드, 박스 버튼, 플레인 버튼을 가져와 화면을 구성하고 배치하면 개발자는 이를 보고 YDS 라이브러리에서 대응되는 코드 객체를 사용해 로그인 화면을 개발합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단순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엣지나 에러 케이스까지 미리 합의해 두었기 때문에 매번 대응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시스템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제작한 화면입니다. 비슷한 톤 앤 매너와 합의된 규칙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일관적인 이미지와 사용자 경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단축됩니다.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어떤 상황과 케이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화면이 달라도 비슷하게 기능합니다. 이를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미리 합의하여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재사용성의 향상입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잘 만들어둔 컴포넌트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디자인과 코드가 사라지게 되어 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개발 측면에 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개발자가 소개하는 YDS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어슈에서 만든 디자인 시스템인 YDS V1의 구조를 소개하며 과정에서 얻었던 러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구조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YDS의 크기가 크고 상세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위주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디자인 시스템을 설명하며 보여드린 것처럼 YDS는 디자인 요소를 파운데이션, 아톰, 컴포넌트로 분류하였습니다. YDS의 구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파운데이션의 컬러와 아이콘이 아톰의 플레인 버튼을 구성하고 이 버튼이 컴포넌트의 탑과 오른쪽 검색 버튼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각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사례를 통해 자세히 봅시다. 먼저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해 볼까요? 파운데이션은 컬러, 아이콘, 타이포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에셋을 말하며 밑줄 친 베이직 컬러, 시멘틱 컬러, 아이콘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어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회사와 달리 짧은 기간에 여러 디자이너가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디자인 시스템에서 색상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무채색 색상만 해도 약 30여 개 정도로 화면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정리를 진행했지만 추후 다크모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전된 명도의 컬러 사용이 아닌 컬러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분류된 새로운 컬러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베이직 컬러 팔레트를 생성하고 각 색상에 대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505458의 헥스코드를 가진 색상은 그레이 600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무채색인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프로덕트 내에서 사용할 모든 색상을 확정하여 기존 명도별 분류인 베이직 컬러 팔레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명도별 분류가 아닌 컬러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인 시멘틱 컬러 팔레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의 시멘틱 컬러 팔레트를 구축할 때는 기본 팔레트인 베이지 컬러 팔레트에 그레이 600을 매핑해 버튼 노멀이라는 이름을 붙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컬러 팔레트를 구축함으로써 만일 프로덕트에 사용하는 그레이 600 색상을 바꾼다면 자연스럽게 시멘틱 컬러의 일괄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크모드를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이 600인 오른쪽의 X 버튼을 단순히 명도 반전하게 되면 그레이 300으로 다크모드에서 시인성이 떨어지지만 화이트 000을 버튼 노멀이라는 시멘틱 컬러의 다크모드로 대응함으로써 명도 반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컬러뿐만 아니라 아이콘 또한 돋보기 아이콘이 화면마다 다르는 등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 리소스 묶음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콘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크기 및 용도에 맞게 정리한 뒤 아이콘의 방향과 상태에 따라 이름을 바꾸고 피그마의 에셋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되지 않은 아이콘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리소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른쪽 사진처럼 타이포 등의 나머지 파운데이션 요소와 여백,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등의 규칙인 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컬러와 아이콘이라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플레인 버튼이라는 아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톰은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컴포넌트의 단위가 되는 에셋이며 설명할 박스 버튼과 플레인 버튼 외에도 체크박스, 토글 등이 그 예시입니다. YDS에서 버튼은 박스 버튼과 플레인 버튼으로 나뉩니다. 특히 플레인 버튼을 자세히 보면 값으로 텍스트와 아이콘이 있으며 속성으로 size, is pointed, is disabled, is warned 등을 가집니다. 아톰부터, 즉 플레인 버튼은 피그마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노션에 설명과 사용처뿐만 아니라 상세 스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과 아톰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인 탑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컴포넌트는 아톰과 파운데이션의 조합으로 화면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큰 단위의 에셋입니다. 현재 YDS V1에서 구축 중인 컴포넌트는 탑바, 버텀바, 토스트, 탭바이며 V2에서 게시글 리스트, 댓글 리스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는 각기 달랐던 네이밍이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예로 들자면 그동안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상단 앱바라고 불렀고 iOS 개발자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불러왔는데 이를 탑바로 통일하여 피그마의 인스펙트 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면에 맞는 베리에이션들을 추가하고 정리해 여러 화면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유어슈 디자인 시스템 TF는 2021년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V1이었던 이번 분기엔 파운데이션과 아톰 위주로 시스템의 기초를 쌓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YDS는 V1의 커뮤니티 화면 적용을 시작하고 다크모드와 컴포넌트 추가, 모션과 같은 애니메이션 정리를 거치며 계속해서 설계 및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함께할 디자이너를 유어슈는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디자인을 하며 함께 성장할 디자이너는 yuoshu.recruit 메일로 연락주세요.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